정신의 뉴스 브런치, 저희가 일요일 11시 때에도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뉴스 브런치 부설심리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민을 같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첫 코너는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화요일과 목요일 이 두 분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이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지구 사태. 어제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을 했네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 야당은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먼저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이재명 지사가 어제 서울 공약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그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무대행을 했던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됐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제가 소관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 불미한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사안에 대한 첫 유감 표명입니다. 네. 유동규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산하기관 직원일 뿐 측근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네. 측근의 기준이 뭐냐? 무리하게 엮지 말라고 답했고요. 한 전 직원이 뇌물 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해야 하느냐면서 책임론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설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야권의 주장에는 강하게 맞섰는데요. 네. 대장동 의혹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해소한 것이다. 안타까움은 공감하지만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개발 이익의 민간 독식을 막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제도의 한계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개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빚은 점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을 뜻을 표한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이에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유동규 씨의 구속을 연결고리로 야권은 대장동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사퇴직, 대선 후보 사퇴직과 특검 수용을 촉구했고요.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당 내 후보 교체론으로 후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정의당 이정미 후보도 대장동 의혹을 알았다면 공범,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면서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자, 지금 야당의 특검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들여다보신 소감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이 화천대유 같은 경우는 저는 국민의힘 토건비리 커넥션이다라고 좀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2005년에 LH가 공공개발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던 것을 이명박 정권에서 LH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되고 또 새누리당 지방의원들이 지방채까지 발행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실제 이재명 지사가 당선이 되고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독자적인 공공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새누리당 그 의원들도 막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했던 것이 부분 공영 개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100% 돌아갈 수 있었던 개발 이익을 이제 5,500억이나 되는 돈을 공공개발로 이제 환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성남시가 그 돈을 다시 회수를 하게 되었는데 네. 오히려 제가 이 사건은 정말 아무리 봐도 이재명 지사가 칭찬을 받아야 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익을 누가 나눠 가졌냐라는 겁니다. 이 이익을 이재명 지사가 정말 수백억 수천억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 화천대유를 통해서 이익을 본 사람, 특히 현금적으로 이제 이익을 본 사람은 대다수가 국민의힘입니다. 이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는 50억 퇴직금을 받았고 네. 또 원유철 전 원내대표가 관여됐다는 얘기도 있고 최순실을 변호했던 이경재 변호사가 관여돼 있고요. 그리고 전 국민의힘 비서관이었던 정민용 변호사 그리고 한나라당 청년위 부위원장을 했던 남욱 변호사 네. 그리고 또 김만배 그리고 윤석열의 아버지는 이번에 또 김만배 누나가 집을 또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국회의원이었던
의원이었던 뭐 신영수 의원 같은 경우도 좀 관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모든 그 인물들이 거의 다 이제 국민의힘의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이익을 본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거를 이재명 지사가 막아서 결국에는 5,500억 원을 성남시에 돌려줬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비난을 받는 이유를 모르겠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말 나라가 또 국가에서 공공개발을 했을 때는 모두가 또 환수를 받을 수 있고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하고 또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한 나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부동산 때문에 이제 청년들도 많이 좀 힘들어하고 좌절을 하는데 저도 보면 주변에 뭐 집을 샀는데 뭐 몇 년 안에 몇 배가 올랐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냥 개인의 선택으로 뭐 본인이 어느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올랐다 뭐 이런 거는 저는 뭐 우리가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정치계와 또 경제 쪽에 있는 분들 또 이렇게 커넥션을 이루어서 로비를 하고 땅을 구입하고 그 땅으로서 또 이렇게 투기를 하고 또 거기서 나눈 이익을 정말 무슨 전쟁에서 나온 전리품 나누듯이 이렇게 나눴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죄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분들을 한 명 한 명 찾아서 좀 처벌을 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앞서도 이재명 지사도 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제도 부분을 저희가 한 번은 나중에 이제 제대로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 공영개발이라고는 했지만 실은 저는 이제 공영개발의 탈을 쓸 공영개발 뭐 이렇게 했었어요. 네. 공공개발의 어떤 탈을 쓴 이제 특혜개발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결국 이 시장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었고 네. 토지 수용도 결국 성남시에서 이제 주도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개발에 대한 그 민간 시행사가 가져야 될 리스크는 시가 다 없애줬었거든요. 네. 없애준 상태에서 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개발의 그 지분 수익의 구조 핵심은 이겁니다. 그 구조 설계에 지사의 관여 여부인 거죠. 네. 네, 그게 실은 가장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지분의 수익을 특히나 이제 초과 수익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이라는 곳에서 거의 이제 독식하다시피 가져갔고 그 지분의 어떤 설계 직접적인 개입에 지금 유동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네. 전 직무대행이 깊이 있게 이제 연루됐기 때문에 지금 구속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의 개발의 최종 총지휘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이 부분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유동규 씨도 배임 형의가 적용이 됐어요. 말하자면 지금요? 민간 사업자에게 네. 과도한 특혜가 물려지도록 업무상 배임 형의가 적용이 됐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당시 대장동 개발을 실제 지도까지 이제 펼쳐가면서 뭐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대장동 개발 수익을 결정하는 그 보고서에도 시장 사인이 있었고 초기에는 나는 화천대유의 존재도 몰랐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었는데 그 사인한 보고서에 화천대유의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앞뒤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설계 과정에 이재명 시장도 몰랐을 리 없다라고 하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자꾸만 이재명 지사도 유동규는 자기 측근이 아니다라고 하는 항변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엮지 말라. 왜 이제 측근이 아니냐 측근이냐 이 논쟁이 중요하다. 하느냐면 네. 이 대장동 특혜개발 설계 어쨌든 지위에 최종적으로 관여하고 이득을 편취한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와 측근들의 어떤 정치 경제적 공동체로 묶여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그 의심 때문에 이 측근이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꼬리 자르는 식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유동규 씨가 최종적으로 이제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역임을 하게 된 과정을 보면 이분이 측근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상승가도의 승진을 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으로 있던 분이 순식간에 그 공직자로 임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 어떤 그 본부장으로 갈 때도 절대로 그 임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 임명권자의 재량으로 임용이 됩니다. 거기에 사장 직무 대리까지 하고 경기도지사 되니까 경기관광공사 차관급에 그 사장까지 오르게 된 과정은 측근이 아니고서 이렇게 상승가도로 가는 거 불가능하고 스스로 자신이 유동규 씨가 측근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의 2012년부터 2019년에 이르는 많은 기사에서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으로 유동규 씨를 소개하는 기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 기사부터 고발을 하셔야죠. 가짜 뉴스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당연히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도덕적 책임이나 관리 책임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봤을 때는 지금 검찰 수사가 되고 있지만 유동규 씨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굉장히 부실한 게 많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핵심 증거인 핸드폰도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 검찰 수사가 정말 타당하고 공정한 방향에서 진행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권에서 권력에서 가장 자유로운 특검만이 야당도 여당도 동의할 수 있는 절차에 근거한 구체적 수사를 잘 벌려주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특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주장에 지금 대해서는? 특검을 한다는 것은 대선 국면에서의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전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2022년부터 우리나라에 어떤 비전을 그려가고 그 이후에 5년, 10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나 공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할 텐데 그 사건이 이제 뭐 특검에서 누구를 뭐 선정하고 증인을 누구를 부르고 기간은 언제를 선정하고 지금 또 보면 이재명 지사만 여기에 연루된 것이 아니고 그 연관이 된 것이 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도 어느 정도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야에서 이것을 정쟁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도구가 될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특검은 반대하고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화천대유를 통해서 이익을 얻은 사람, 정말 그 돈을 번 사람,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돈을 번 사람들을 좀 찾아내는 것이 저는 더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 지사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화약을 발명한 노벨이 9.12 테러를 설계했다는 식의 황당한 소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모든 어떤 직원이라든지 뭐 임명을 했던 사람들이 사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단체장들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떤 뭐 비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어느 정도 일정 사과를 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청부고발 사건이 이제 드러났을 때 뭐 증거를 대라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관리자고 지도자일 때 이렇게 책임을 지는 모습 그리고 이 그 사건 자체가 이제 제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수정하고 보완해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 공공개발 이익에 관해 접근을 할 것인가 그 관점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네, 끝으로. 최근에 지난번에 드루킹 특검도 네네. 특검을 통해서야 구체적 진실이 밝혀진 바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서는 특검만이 이 유일한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접근법이다. 다시 한번 그걸 여든 야든 잘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공공개발이든 민간개발이든 저희가 이제 이 문제는 토지의 원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주체들도 같이 좀 논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앞으로도 계속 좀 관련된 내용들 두 분과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뉴스는 조금 저희가 뭐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 하는데 얼마 전에 스타벅스에서 다회용컵 증정 이벤트 때문에 많은 손님이 몰렸다고 하는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힘든 거는 이 직원들 고생은 정말 말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트럭 시위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를 정은혜 의원께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한 말씀씩 들어보죠. 네, 그 지난 28일 스타벅스 리유저블 컵데이가 있었습니다. 예. 이날 하루 동안 매장에서 주문한 고객에게 그 컵을 제공하는 것인데 한 번에 20개까지 제공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너무나 많은 고객이 와서 한 매장은 음료를 대기하는 게 한 650잔 정도 대기하는 게 있었고요. 예. 그렇다면 그 직원은 650잔을 계속 만들어야 됐던 겁니다. 정말 울면서 도망치고 싶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런 뭐 한정판, 굿즈 대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별도의 인력 충원이나 뭐 추가 보상도 없이 직원들이 굉장히 그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트럭 시위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스타벅스는 전 점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조도 없고 하지만 이 그 트럭 시위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의 단체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수막에 트럭을 부착하고 또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처우 개선 또 과도한 마케팅을 지향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단체 행동을 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소수 인원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난 주문량을 어떻게 감당을 했겠는가 하는 이제 추측은 가능한데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말씀씩 뭐 대안을 한 말씀씩 얘기해 주신다면. 그게 이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그 스타벅스 한 점장분이 이제 그 글을 올리면서 꽤 또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인원 충원의 문제도 있지만 서비스업에 대한 그 시민들의 행동, 우리는 정말 사소한 행동에도 큰 감동을 받는다.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하며 드리는 음료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런 화답이라도 해주는 그런 작고 사소한 행동에 큰 감동을 받고 조금만 사람을 더 유하게 행동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도 함께 덧붙였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스타벅스가 실은 이제 친환경 그런 그 카페 문화를 조금 선도해 왔다고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2018년에도 종이빨대를 처음 그렇죠. 도입해가지고 네. 그게 최근에는 이제 전국 매장으로 많이 확대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 방향에서 이번 리유저블 컵 행사도 열긴 했지만 네. 이건 좀 치명적인 실수였던 것 같아요. 스타벅스에. 네, 왜냐하면 리유저블 컵 자체도 플라스틱 일종의 그렇죠. 재료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도 뭐 텀블러 플라스틱 컵 종류 한 5-6개 넘게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 번 사용했을 네. 때 환경을 보존 의미가 네,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그걸 자주 사용하고 있는 걸 더 사용해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뭐 친환경 사용을 유도하자고 하는 메시지와는 달리 불필요한 논란과 또 소비를 낳았다라는 점은 좀 경종을 좀 울려서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그린워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친환경으로 과장하거나 속이는 마케팅인데요. 다회용 컵이라고 하면 오래 써야 친환경 제품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과거에 그 스타벅스에서 만든 다회용 컵도 권장 사용 횟수가 뭐 20회, 30회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컵도 굉장히 오래 쓰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다른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이런 제도는 없어져야 할 것이고 예. 이제는 뭐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빨대라든지 그 약간 플라스틱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모양이. 옥수수 전분으로 좀 편하게 만든 쓸 수 있나 보죠? 네, 예. 그런 플라스틱 컵이라든지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도자기로 만든 컵이라든지 가져간다든지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휴대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끝으로 한 말씀씩만 더 들어볼게요. 네. 아니, 그 스타벅스가 굉장히 이제 마케팅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굿즈 이런 행사. 것에 대한 어떤 호응이 많다 보니까 좀 마케팅을 조금 그 자주 이제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가중은 또 전적으로 종사자들이 짊어지게 되고 있는 구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알바생 같은 경우는 뭐 시간대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이벤트 한번 열리면은 그렇죠. 거의 2-3배가 넘치는 양을 소화하느라고 힘을 들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한 번은 꽤 경청을 할 필요가 있고 오죽하면 이제 노조도 없는 곳이 트럭시라고 하는 방법을 또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고충을 친환경 기업,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스타벅스도 네, 이런 환경 개선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분의 얘기 잘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픽 정은혜 신보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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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은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해당 지역 방송 일부 지역국에선 보내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3분 즉석카레 만들듯이 법안을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문제가 들고 깔끔하게. 예. 이 여성 팬티에 달려있는 정체불명, 의미불명의 리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있는가? 경쾌하게. 정말 그런가요? 외신도 당황한 거죠. 이 사건을 보고. 예.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는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인의 시선으로 뉴스와 세상 들여다보죠. 시시한가. 오늘도 방수진 시인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방수진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아나운서님께서도 혹시 집에 쓰레기 더미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의 사례를 뉴스에 최근에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유튜브로 보고